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금 전국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도 좀 낮은 기온에 지금 서울 낮 기온 최고 온도가 21도로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조금 강력한 비가 예정된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좀 유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증시시장에서는요. 잭슨홀 미팅의 발언 이후에 좀 다소 흔들렸던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 만들어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미국 시장 어제에서도요.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그 후폭풍이 조금 영향을 계속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 이상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난밤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파월 의장의 영향이 조금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며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2,44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역시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강연회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올 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시장이 괜찮게 잘 버텼습니다. 어제 폭락이 없었고요. 어제 태조 이방원에 대한 강력한 흐름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원전 테마주들이 아침서부터 일단 강하고요. 그 다음에서는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화가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풍산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이따가 AS를 해드리겠지만 이 방산주들은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에. 왜냐면은 러시아는 원래 무기 수출국 2위였는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쓸 탱크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구식 50년 전에 있던 거 그거 갖다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도 지금 수출할 물량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때문에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가 자기네들 공격할까 봐 지금 러시아한테 물건 달라고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미국한테 F-16기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10년 기다리라고 합니다. F-16기 10년 걸려요, 10년. 지금 주문하면요, 10년 뒤에 그것도 10년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니까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물건을 만약에 팔아도 언제 줄지를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굉장히 배달에 있어서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우리나라 그 국제 그 전화번호가 82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천생연분 뭔가 그 운명인 것 같은데 국제번호 우리 항상 82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제번호가 빨리빨리의 82.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방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가격대 성능비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고점 돌파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서도 지금 뭐 다들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침에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1,180개가 떴는데 지금은 1,200개 넘어갔을까요? 아직 안 넘었네요. 1,070개 정도.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일단 우위에 있는데 자,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코스피는 일단 1차 지지가 2,400이고 2차 지지가 2,350인데요. 웬만하면 거기 안 깨져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눌림목 시장이지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떨어지거나 급락하거나 막 박살나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방산주와 원전 테마와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저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강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조선주, 조선 기자재가 강하니까 어때요? 건설주도 지금 강하죠.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가 이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도 강했지만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시장 폭락할 텐데 금리 인상 계속한다고 지금 인플레이션 위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5개월 동안 되고 있고 지금 나라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환율도 1,350원 돌파했으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가를 안 가냐고요, 그렇죠? 벌써 한가 가서 별로 저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저점이 벌써 깨지고 2만전자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 지금 시장은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시장도 61선 지지까지 지금 딱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플러스 권역에 있는 이유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얘네들도. 올라간 폭의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까지 있는데 2차 지지까지 내려와도 되고 안 내려와도 되고 근데 안 내려오는 모양이 이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정도 나스닥 다우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서 버티는 모양 하방 경직 주고 반등이 시작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눌림목 조정 끝나고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기사들도 알아서 좋게 쓸 겁니다. 알아서. 지금은 안 좋은 얘기만 도배가 돼 있죠.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 때문에 지금 말들이 좀 많은데 제가 그래갖고 그동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우리나라가 대략 1,2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400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수입할 때는 한 800억 달러에서 뭐 900억 달러 수입을 했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고 지금은 적자니까 2014년도서부터 2017년도 피크를 쳤을 때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니까 대충 한 52조 정도의 순 이익을 순 이익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방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50조, 100조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판 것만 50조를 팔면 그러면 후속으로 애프터 서비스 있죠. 그걸 2배를 봅니다. 그럼 50조 팔면은 100조는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15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중국한테서 50조 정도, 그러니까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의 수출을 성과를 받았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 혹은 내후년에서는 방산에서 3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이 시장을 급락시키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방산주라든지 원전 테마에 대한 수출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반등을 꾀볼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아직 반등 시작은 아니지만 오히려 종목들이 강한 걸 봐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서부터 저는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좀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독 좀 강력한 종목 방산주, 여전히 좀 태조 이방원 위주의 테마주들 좀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눌림목의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걱정하시기보다는요, 큰 걱정보다 좀 반등을 기다리면서 추후에 현명한 전략을 좀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명한 전략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왔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16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꼽아주셨던 우진 5%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팜스토리 좀 아쉽게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수요일에 하나시스템 3.9% 수익률 든든하게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한전산업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매수가로는 오르비텍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제 장에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르비텍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2.3%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5.3%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한화시스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웬만한 방산주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일 굼뜨게 움직였던 게 풍산이었는데 풍산마저도 오늘 장중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4% 강세 보여준 흐름을 아까 전에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화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은 거의 32%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관련된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화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체계라든지 그래서 무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안테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안테나라고 하는데 그냥 A사 레이더 그거 통합하고 그다음에 거기 무기 체계 이제 운영하고 이런 거 이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화시스템도 방산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 쪽이고요. 근데 얘는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죠. 빠졌어도 그래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빼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산주 쪽에서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 거는 저거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풍산, 한화 오늘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무기 빼고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뭐 베트남도 우리나라 이제 그 무기를 한번 써보고 나서 또 한 번 더 써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폴란드가 대량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구매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구매했던 애들이 갑질할 수 있었죠. 좀 더 시간을 끌거나 그러면 더 싸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금 다들 여기저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막 이럴라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 이제 줄 서야 돼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뒤늦게 사면은 좀 이제 마음이 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나라한테 우리가 거기다 공장도 져주고 거기 우리나라 기술진이 거기 가고 아니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무기를 잘 그 수리를 하고 아니면은 뭐 잘 가르쳐주는 정말 엄청난 교관이라든지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폴란드에 보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여기 우리도 살 테니까 우리도 공장 줘줘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두 사람을 쪼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손 건넨 나라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또 다른 엄청난 또 수주 소식들이 계속 잇따를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미 기사에는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지금 중동 나라들도 과거에서는 미국 무기를 많이 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들도 꽤 지금 관심이 있어하고 이미 벌써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조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서는 반도체를 대체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 해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난 뭐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3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41조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41조 정도를 벌어냈는데 300억 달러. 왜냐면 우리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니까 반도체 우리 수입도 하거든요. 어쨌든 수출하는 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만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 말고 중국만 따졌을 때 하도 요즘에
대중 뭐 무역 적자가 뭐 심하다 그래갖고 한번 뒤져봤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적자는 분명히 저 방산과 원전으로 저는 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어쨌든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는 계속 강하게 움직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인 오르비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 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양봉을 두 개를 박아 놓으면은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뭐 불기둥 두 개까지는 아니어도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을 박아 놨고 그리고 지금 원전주들은 원전을 짓는데도 일단은 수익이 있지만 해체 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도서부터 원전을 전 세계에다가 여기저기다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이제 뻗어져 있는 그 1970년도서부터 원전 지어져 있는 게 벌써 지금 5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동안 기술을 많이 이룩한 결과 해체까지도 가능한 그래도 탑3 안에는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체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이 내년에서 123조 정도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레포트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서는 이제 200조 시장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550조 정도의 시장이 이제 앞으로 열린다. 이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전 시장은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과 풍력으로 탄소를 줄이기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래서 2050년도까지 어느 정도를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 2030년도까지 어디까지 줄이지 않으면 이게 폭주 기관차가 달리다가 어느 데드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멈춰봤자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지금 당장 이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많은 지도자들과 각국의 정상들과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막 줄이고 있는 과정인 건데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원전의 단점은 말 그대로 폐기물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는데 그거를 우주로 블랙홀로 쏴버리자 아니면 태양으로 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태양은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으로 쏴버리자 아니면 블랙홀로 쏴버리자 있는데 그게 다 불가능하니까 지금 과학자들도 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그런 해결도 할 텐데 어쨌든 원전은 그런 문제 빼고는 청정에너지입니다.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탄소를 왜 줄여야 되느냐? 안 줄이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눈이 쌓여 있는 하얀 게 지구 밖으로 빛 에너지를 반사를 시켜서 열이 올라가는 거를 막습니다. 근데 이제 다 녹아버리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다 녹아버리게 되면 일단은 육지가 좀 잠기겠죠. 그리고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뀔 거고 당연히 물이 많이 녹은 것만큼 전 세계에 엄청난 물들이 그냥 홍수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열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흡수를 하는 거죠. 열을 흡수를 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지난번에 뭐 미국이 60도 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60도 넘고 막 80도 넘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0도 넘어가면 곤충, 꿀벌부터 해가지고 뭐 지렁이부터 해갖고 동식물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화게 되면 우리는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도 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탄소를 줄이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원전 테마는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제 슈퍼사이클 이제 계속 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탈원전을 이제 폐기를 하고 원전으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K-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 밀어도 전 세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원전을 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다 좋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탄소 줄이는데 뭐 풍력 뭐 백날 해봐야 잘 줄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해봐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원전에 대한 시장은 급부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있었던 원전들은 다 때려부수고 다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걸로 또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양 잡고 있는 거고요. 우하향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일 어려웠었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다시 원전 테마주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가운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뭐 흔들리면 뭐 더 사면 되는 거고 어쨌든 먹거리 시장은 탄탄하게 있는 회사이고 회사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불안하면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뭐 측정기, 뭐 계측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그 안전도 검사하고 이런 회사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8,000원 넘어갈 때까지 계속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게 테마주들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BHI처럼 뚫으면 가는 거예요. 뚫으면. 그래서 BHI가 이렇게 생겼죠. BHI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도 얘네들도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원전 테마주들은 우상향으로 가는 그동안 4년, 5년 동안 원전 테마주들이 탈원전 때문에 눌렀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풀어도 전 세계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 세계가 풀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아니 원전 테마 그 유럽 깐깐하다는 애들이 원전을 가지고 이거 녹색 에너지다, 그린 에너지다, 이거 청정 에너지다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도 의아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우상향으로 이제 열릴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두 가지 방산주 풍산하고 하나를 볼 텐데 일단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풍산 뭐 계속 갖고 있으면은 우상향으로 어느 정도 갈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한 32,000원에서 아마 걸릴 거예요. 일단은 뚫은 거는 참 좋은데 한 32,000원 쪽에서는 한번 파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17.4%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보다 지금 아까 3%대 4%대 아직 그 정도였는데 벌써 5.4%. 하나가 이렇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이미 여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도 돌파를 하고 고공행진으로 여기까지 가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블랙 먼데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는 바람에 다들 시장이 다 급락한다고 다 겁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또 신고가를 가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산주였는데 현대로템이었나? 현대로템이 어제 신고가는 안 갔고 일단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어제 방산주 3인방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미국 시장 급락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2배 더 빠지죠. 원래 그랬던 시장인데 이상하게 지금 강한 섹터들은 빠지기는커녕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세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가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계속 아마 그 T50기, FA50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KF21 우리나라 보람에 그거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아마 달라고 난릴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검증이 지금 FA50기에서 써보더니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집트 그 피라미드 위에서 이렇게 막 그 공연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왜 결정했냐면 거기 이제 같이 이제 시험비행단 이집트 이제 시험비행단 거기 공군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기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저 비행기로 하는 걸 보고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저 FA50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저 기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운행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운행한 사람들이 저 어려운 기동 3가지를 보여줬는데 저거는 불가능한 기동인데 그거는 기체가 좋으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력도 좋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감탄을 하고 그 얘기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이집트에서 구매를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요. 이미 벌써 공군 조종사들이 써보고 좋다 그러면 벌써 입소문 금방 나는 거죠. 써보면 금방 아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팔리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직접 쓰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계속하고 AS 지원도 계속되는데 다른 나라 비행기 같은 뭐 독일제든 뭐 영국제든 뭐 미국제든 다 단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1,000억 넘어가는 35기 F-35기 같은 경우는 1,000억짜리인데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밖에 쓸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팔릴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느냐? 얘는 8만 원, 10만 원 간다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다른 애들은 안 갈까? 그래서 지금 방산주 엄청나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봐봐요 나중에 방산주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주 미치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저는 향후 5년 동안 방산주도 많이 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얘기해달러 왔죠? 하나도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간다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전고점 돌파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2조 3천억짜리 종목인데 가치가 너무 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회사가 이 정도 갖고 가면 안 되죠. 어쨌든 통합을 이제 하게 되면 뭐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이 고점도 돌파를 하러 가는 종목이니까 계속 갖고 가세요. 수익률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32%가 넘어갔을 텐데 팔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약한 거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금 뭐 현대위아도 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현대위아도 방산주 이것도 계속 이건 궤도 차량 뭐 이쪽은 이쪽대로 가고 그러니까 전차는 전차대로 가고 자주차는 자주포 관련주들은 또 알아서 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관련주들은 알아서 가고 해서 방산주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시스템. 자 하나시스템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는데요. 자 지금 싸네요. 15,800원 현재 가격에서 그냥 사셔도 됩니다. 지금 거의 싼 거예요. 자 일단은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부터 사고 있었던 종목이고 다른 애들은 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 어렵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시스템 같은 거 그냥 갖고 있어서 그냥 묻어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돌파하고 17,000원 가고 나중에 이제 통합한다라 그러면은 뭐 통합하면 나중에 뭐 새로운 주식으로 바꿔주든 하면 그 전까지 계속 땡겨 올리든 뭐 하겠죠. 어쨌든 지금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사도 우리나라가 따라잡은 그런 이제 엄청난 결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꿈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로 미국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계 글로벌 파워 그 중에 그 파워가 아니고 글로벌 그 기술 중에 최근 그 지표가 나왔는데 2위가 미국이고요. 7위가 어디였지? 7위가 일본이었나? 그리고 뭐 중국이 14위인가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1위입니다. 1위예요. 미국을 제쳤습니다. 기술로. 하여튼 그런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아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역시 먼저 알아보긴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이 첨단 기술이잖아요. 비행기는 뭐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도 돼야 되고요. 뭐 철강도 단단해야 되고 왜냐면 그 엄청난 고열에 다 녹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뭐 후진국에 팔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걔네들이 뜯어보고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답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뭐 비행기는 어쨌든 만들었다 쳐요. 쇠가 뒤틀리겠죠? 뭐 그것도 뭐 해결했다 쳐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또 천운이 돼가지고 물론 그만한 노력과 있었지만 어쨌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 전쟁도 터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딱히 우리나라 비행기 말고는 우리나라 그 무기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전 세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핫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올해 좀 지나고 내년 지나게 되면은 아마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방산 관련주들은 저는 향후 1년, 2년 동안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쉽게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긴요? 지금 되게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방산 관련주들은 계속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한화시스템 만나고 왔습니다. 방산주인 한화시스템 오늘의 매수가로 15,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맥스트요. 맥스트.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300원에 20%입니다. 18,300원에 20%. 네, 자,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 해가지고 예, 한때 이제 핫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메타버스 얘기 몇 자도 안 나와요, 요즘에는. 다 꺾여가지고 네. 약세 섹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예.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뭐 한 18,300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예, 얘 단점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강한 섹터들은 성광밴드처럼 우상향을 이렇게 틀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강한 섹터예요. 이게 제가 우상향으로 사는 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올까요? 지금 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까지 올라가는 게 5%면은 뭐 쉽게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5% 정도 올라가는데 5% 올라가면은 대략 한 17,000원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7,300원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한 4%, 15%, 13%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쉽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지금 슬슬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내일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 예측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근데 이미 벌써 종목들은 먼저 반등을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강한 종목들 위주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때부터 18,000원 쪽으로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결론은 그냥 보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없애야 되나 어쩔까 싶어서.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대충 한 18,000원 정도에서 예. 팔아버리고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방산주나 원전 테마가 제일 안전해요. 예, 원전 테마는 또 하나 두산 에너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두산 에너비티 갖고 있어요? 네, 그거다 더 보태야 되나? 이걸 팔아가거다 더 더 보태야 되나? 보태는 게 싶어서. 나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 때 얼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게 그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근데 지금 세계 정책에 지금 원전 테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포기하면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향후에 50년 뒤에 엄청난 재앙으로 하여튼간 비가 365일 내리는 거를 참든가 아니면은 온도가 막 80도까지 올라가 갖고 밖에 나가면 다 익어 버리든가 그걸 참든가 그걸 참지 않을 거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참하는 저탄소 이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하잖아요. 진짜 막 전 세계 온도가 막 80도 올라가면 뭐라고요? 그걸 삼성전자도 있는데 그걸 좀 팔아서 원전주를 조금 더 사보태까. 저는 이미 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방산주가 훨씬 낫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섹터는 지금 당장은 힘을 얻고 어쨌든 요 맥스트도 18,000원 정도로 많이 물린 거 아니니까요. 요걸 팔아다가 원전 네. 테마나 방산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파워넷. 파워넷 5,500원에 10%. 지금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여기가 저항이죠. 그럼 이번에 올라오면은 4,500원 사이에서 걸릴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3,500원, 3,000원 내려갈 수 있는 이 트렌드 안에 아직 갇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반등을 줄 때 4,500원에서
이걸 뚫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뚫어내면은 5,000원 가는 거고요. 못 뚫으면 다시 또 이 박스 안에 갇히는 거고. 그러니까 4,5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이게 현대사료였나요? 그 한일사료였나? 뭐 하여튼 그거죠. 이름 바뀐 거죠. 28,000원에 20%. 여기가 지금 저점을 좀 지지하겠다라고 버티는 건데요. 이건 반등 줘도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 반등을 줘서 28,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모다 이노칩 5,800원에 20%, 5,800원이면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면은 빠져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죠. 여기를 딱 봐도 차트를 봐도 올라가고 눌리고 이런 데서 사고 여기선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여기로 사고 이렇게 해야 될 패턴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3,400원에서는 그러니까 지나보면 다 보이지만 과거 차트를 봐도 보여요. 이미 벌써 여기 저점 자리가 사야 될 자리인지는 2021년도에 이미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왜 팔아야 되는 거냐면 이미 벌써 2020년도에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자리가 이미 나왔던 자리죠. 근데 그걸 모르고 팔아야 될 자리에서 거꾸로 사버렸으니 이거는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4,400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일단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고 거길 돌파해야 5,000원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5,000원 정도를 보고 싶으면 일단 4,4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살피시고 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강원랜드 28,500원에 10%. 자, 좀 전에 봤던 패턴하고 좀 틀리죠. 뭐냐면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도 고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수렴형으로 모양을 잡고 있는데 강원랜드부터 해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어제도 여행주들도 은근슬쩍 올라갔고 그리고 수급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강원랜드 보면은 주식은 누가 사느냐가 문제인데 누가 사는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그러면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위로 갈 겁니다. 그러면 28,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한 2달, 석 달 걸리겠죠.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번에 올라갔을 때 못 팔았어요. 78,000원에 샀는데 네. 좀 더 갈 줄 알고 나왔더니 빠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는데 음. 빠질까봐 많이. 빠질까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얼마까 78,000원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올 수 있어요. 7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까요? 그걸 뭐 정확하게 알면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걸 그런데 정확하게 알수 그래도 조금 있다면? 시간은 뭐 대략 뭐 그렇게 막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올 겨울에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제약주들이. 아 겨울에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슬슬 이제 쌀쌀해지려고 하고 있고 뭐 아직 그렇다 춥다 느낌은 아니니까 일단 78,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보세요. 그러면 올해 안에서는 거기를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을에 또 많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그전에. 제가 볼 때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겁이 나면은 지금이라 손절해야죠 뭐. 글쎄 말이야 지금에서 손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겁이 나면 손절을 하세요 그냥.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겁이 나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네 78,900원이요. 78,900원? 네 10%. 이거 지금 물렸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어때요 느낌이? 좀 기대가 됩니까? 올라올까?
그래서요, 언제쯤이나 팔아야 되나 하고요. 그냥 갖고 가세요, 이건. 네. 그냥 쭉 갖고 가세요. 원래는 이게 자동차 부품주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방산주 이제 궤도 차량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뭐 K9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K2 전차라든지 이게 다 궤도 차량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엮여 있으면 이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탈피하고 우상향으로 이제 꺾어 들어가는 이거 제가 볼 때는 10만 원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뭐하러 네. 갖고 있어요? 현대위아 같은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올라오면 팔아야 되나 수익이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불안했잖아요. 네. 팔 게 아니고 더 사서 더 질러갖고 10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도 저는 봅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게 지금 중동에서 원래 중동 이제 기름 막 퍼다가 이제 돈 벌면은 이제 그걸로 아주 도배하면서 살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 나라들은 지금 러시아가 자꾸 깡패국처럼 막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에 있는 지금 그 쓰고 있는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50년 전에 쓰던 아주 그냥 M 계열이라 그래갖고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네.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여태까지 교체를 안 했어요. 뭐 경제 위기,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 이제 유럽 그 경제가 안 좋기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나라들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자꾸 예를 들어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그 3세대 전차, 뭐 4세대 뭐 이제 전투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옆에 있는 이제 유럽들은 그럼 자기네 나라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국력을. 네. 국방력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밖에 살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살 거예요.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그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실적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 이슈대로 나올 때마다 이게 급등을 하면 이거 15만 원도 가요. 네. 그래서 괜히 제가 오늘 뭐 한화 고점 돌파하면서 괜히 좋게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한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먹여 살릴 거는 물론 반도체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하는 가운데에서는 아마 올해 내년까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금리가 이제 내린다라는 아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내년 한 중반쯤 되겠죠. 그때서부터는 삼성전자도 살만해요. 내년 한 6월 달쯤, 뭐 7월 달쯤 그때까지 맨날 빠질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방산주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현대위아는 팔 생각하지 말고 쭉 한번 갖고 가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쯤 더 물을 많이 타가지고 갖고 가도 될까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도 네. 사도 됩니다. 네. 지금도 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일단 8만 원 넘어갈 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9만 원에서 한번 질문 주시고 해서 만 원 단위대로 올라올 때마다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RF 세미 4,140원에 30%. 이건 그냥 매매로만 대응하세요. 매매로만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니까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이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죠. 다시 올라오면 4,200원이 1차, 4,500원이 2차, 4,700원이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팔고 이렇게 매매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석유. (13,000원에) 10%. 이건 패턴주의인데요.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샀으니까 손절을 잘 지켜야 돼요. 12,500원으로 잡으세요. 12,5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 그러니까 먹으면 팔고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 지주요. 롯데 지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600원에 10%요. 38,600원에 10%면 사신 지는 얼마 됐어요? 이거 물려 있다가 지금 수익권으로 바뀐 거예요. 물려 있다가 그러면 한 네. 사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롯데지주부터 해갖고 롯데그룹주 예전에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재벌 기업들은
한 번 이런 데서 이제 악재를 맞게 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언론에서 옛날에 그랬잖아. 너네들 일본 기업이냐 하면서 막 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 불매 운동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거 뭐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하고 너네 일본 기업이냐 막 이딴 얘기 해도요. 우리나라 재벌 그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때만 조용해요, 그냥. 조용하고 뭐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한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듯이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과거에서도. 그래서 무슨 악재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컨테이너 회사들 말고요.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깡통 회사들 말고 정말 재벌 그룹주들은 그냥 길게 보면 바닥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다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완전 바닥을 잡고 좀 우상향 가는데 지금 기관들이 엄청 사고 외국인들이 엄청 사죠. 네네. 이거는 이제 바닥 잡은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끌어내리려면 누가 또 언론에다가 뭐 이상한 얘기 또 신고해가지고 또 너네 일본 기업이냐 하면서 또 때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강력한 수급이면 있는 기사도 아마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5만 원 간다고 봐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냥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에 30%요. 36,000원? 아니, 10만 6천 아, 원. 106,000원. 106,000원이면은 이쯤에서 지금 손실은 한 30% 정도 물려 있는데 이게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든 건데 이게 올라간 게 없었으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그 막 돈을 전송하는 그 뭐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송금에 대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막 아직 정해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금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과를 시켜갖고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직 뭐 방법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얘기가 끝나야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톡에서 아주 간편하게 그냥 돈 넣고 이렇게 딱 전송하면은 그냥 돈이 전송됐는데 이게 너무 보안에 취약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없앤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빈틈 없이 그냥 뭐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혹시나 조금 그 0.5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 자이언 스텝 아니고 요런 이제 빈틈을 줬을 때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기술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아예 그냥 자이언 스텝으로 그냥 밟아버리겠다라고 이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버티는 거는 이 전저점 자리 66,200원이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건 가능. 추가 매수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뭔가 해결이 되면서 반등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악재가 두 개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손절은 하지 말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손절은 66,200원이 깨지면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6,200원이요. 네, 거기가 저점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이제 나와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얘기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카톡 전송하는 게 그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거 전송할 때 우리 이제 은행 그 결제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문자로 뭐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거기다 문자 번호 뭐 82 누르세요 그러면 누르고 이제 인증해 가지고 전송하듯이 뭔가 보안이 하나만 껴 있으면 저는 저거 다시 카톡 전송하기 저거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은 악재 해소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신의 한 수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서울경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인데 서울경제 더하기에서 할 건데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는 이미 다 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저는 물러가고 이따가 신의 한 수 방송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 준비해뒀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정수 파트너님의 온라인 강연회 소식 한 번 더 전달해 드립니다. 올 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오후 1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